자, 하겠습니다. 엽관주의. 이 친구 나오면 답은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주가 나와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항상. 그치? 자, 이거 나오기 전에 미국 뭐가 있었다? 동부 애들이 세습으로 공무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있잖아. 걔가 어떤 애들이냐면 청교도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왜 아이비냐면 오래됐다는 거야, 그냥. 그게 나온 이유가 이거더라고. 미국은 믹슈가 되게 인기잖아. 이제 그래서 어떤 신학교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우승 후보였어요. 얘가 1등 올라왔는데 그 당시 결승 후보가 이제 아이비리그 이제 요 학교였나 봐. 얘가 이제 인터뷰 할까 안 할까? 야, 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오래된 학교죠. 예, 그게 유행이야. 별것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오래됐다는 거야. 담쟁이니까 그냥.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 애들이 되게 뭐 했던 거야? 원래 영국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관료가 파견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유력자들한테 요 지역을 맡겼던 거예요. 독립후에도 계속 갔던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과 미국 전쟁을 하면서 다 밀려요. 그때 누가 막아준다? 오하이오에 있는 아일랜드계가 막아줘요. 서부 쪽, 그 당시엔 서부란 말이야. 지금은 미국 전체가 여기가 서부겠지만 그 당시엔 여기가 동부고 여기가 서부예요. 여기 애들이 이제 막아줘요. 이제 여기는 또 서민 애들이야. 왜? 늦게 왔잖아, 지금. 잉글랜드계가 아니라 아일랜드계고 나중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들 여기 다 있을 거고 넘어가 여기서 만든 거야 이제. 이 친구들이 뭘 막아줘? 영국을 막아줘요. 이 인기를 얻어갖고 이 사람이 뭐가 돼? 대통령이 돼요. 근데 막상 여기서 와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이 뭐야? 동부 애들이야. 운영이 안 되니까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직자도 전리품처럼 내가 임명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엽관 스포일이에요. 그럼 몇 프로 임명했을까? 내가 대통령이야. 선거에서 이겼어. 엽관주 1000명 했어. 1827년에. 그럼 몇 명 임명했을까? 10%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어. 점점점 강화돼. 그다음 제일 전성기가 남북전쟁 1860년대부터 4년까지. 이때가 전성기예요. 아니 미국이 반으로 갈라서 싸우는데 어떻게 나를 추종하지 않은 사람 임명해요. 전쟁 중인데 지금. 전부 다 이때가 피크였어요. 자, 끝났어. 다시 통합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뭐가 들어와? 실적에서 들어와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에 누가 죽어?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때 누가 들어온다? 실적주의가 들어와. 언제? 1883년가에 들어와. 그럼 몇 프로일까?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천천히 쌓였다가 점점 강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엽관 처음 들어왔을 때 10%만 엽관이었고 전부 다 세습 엘리트였어. 점점점 강화되다가 거의 80%가 뭐가 돼? 엽관이었어요. 그리고 20% 정도가 실적이었어. 그러다가 1932년 가야지 80% 정도가 뭐가 돼? 실적주예요. 이 정도면 실적주의가 안착된 거야 지금. 근데 이 30년대 이제 뭐가 문제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이론을 때는 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가 들어와? 다시 엽관이 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니라 쌓여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국사 공부하다 보면 이거 많이 나오잖아. 이건 청동기 말이야, 초기 철기야? 야, 그 자체가 우스워. 청동기 말에 있으면 초기 철기 당연히 있어. 연결되는 거니까. 어떻게 다 가르냐, 인생인데, 그 사회가. 온감미 언제 거야? 지금도 있어. 나 들어가면 되잖아. 온관에. 당연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있으면 지금도 있는 거야. 뭐, 그 말고. 왜 그걸 끊고 앉았어? 그럼 백자는 조선에 많아, 지금 많아? 아, 지금 얼등이 많이 만들지. 그래도 백자는 조선 거예요. 됐지? 이거 이해 안 하는 애들 있어. 그냥 갈라가지고 수학 가르듯이 해가지고. 그리고 한다는 머리가 나는 공대머리인데 그냥 바보야, 붕실아. 뭐 공대머리 따로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얹었어. 같이 가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안 되면 공대머리래. 그냥 바보라니까 그냥 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슨 세상을 딱 갈라가 봐. 수학 잘하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야 공대머리 도대체. 하기 싫은 거지 그냥. 예? 맨날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 그럼 그건 암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 빨라 인마. 하지 마. 너는. 걔가 더 빠를 거니까. 그 말 할 때마다 막 웃기지도 않고 막 그래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갑니다. 자, 누가 뽑았다고? 내가 정당 선거 이겼어요. 집권당이야. 그 사람이 정당에 대한 공헌도 충성도를 뽑아. 잠깐만. 실적주는 뭐다? 개인의
능력으로 뽑아요. 엽관주는 키워드가 뭐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야. 그치? 정당에 대한 이따 볼 정실주의는 왕의 개인에 대한 충성도예요. 달라요. 정당이야, 정당. 자, 그럼 뭐. 내가 집권당의 당수야. 여러분이 이 정당의 추종자야. 자, 그럼 질문. 뭘 가지고 추종자를 판단할까? 결국 뭐가 될까? 정치 헌금이에요. 이러니 임기 말 되면 많은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야 좋은 자리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갑니다. 키워드가 뭐다?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에 대한 추종자를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임명하겠다. 시험이 아니고. 자, 특히 여러분. 내가 집권당이 되어서 어떤 의미야?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일부가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부, 동부 엘리트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 개방됐다는 소리예요. 특히 서부들에게.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라 평민에게 이렇게 밑에 2번 있죠. 자, 관료기구와 국민 간에 왜 동질성이 되었다고? 선거 이겼잖아. 그 중에 일부가 공무원 되는 거야 지금. 동질성이 좋아졌다. 그다음 우리나라 있습니다. 특히 정무직과 별정직이 되게 뭐다? 엽관. 이분들은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대통령 나갔다? 같이 나가야 돼요. 이런 분들. 자, 언제 들어왔다고? 공식은 1829년 7년 아닌가 이거? 헷갈린다. 29년인가? 이때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일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지. 연방주의야. 2번 하잖아요. 처음에는 골고루 썼어요. 썼는데 이기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구만 썼어? 연방 애들만 썼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싱턴 때부터 뭐가 있었어? 엽관주의가 보였어요. 2대도 아담스 연방주의예요. 3대 되니까 누가 돼? 제퍼슨이야. 지방주의가 대통령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공무원 20% 갈아쳐요. 됐지? 그 다음에 5대 가면 모레노야. 이 사람 몰로 대통령인데 이 몰로 대통령은 임기 뭘 만들어? 4년 법을 만들어. 이 무슨 말이야? 대통령 임명한 공무원 임기 몇 년이다? 4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워싱턴이 시작이었고 제퍼슨이 강화시켰고요. 5대 모레노는 아예 법을 만들었고요. 7대가 바로 잭슨이에요. 잭슨 아예 천명해버려. 이게 맞다고.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강화되다가 얘가 천명해버리고 가장 컸을 때가 링컨 때예요. 전쟁 중이다 보니까. 자, 갑니다. 그래서 미국 잭슨이 천명했지만 그전에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특히 이따 보겠지만 어떤 법을 내어놔야 돼? 임기 4년법을 내어놔야 돼요. 이게 엽관주의 법이니까 외워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연두교소가 뭐냐면 요번에 우리나라 시정연설과 똑같아요. 올해 연초가 되었지? 내가 뭘 하겠다 천명하는 거야. 근데 그 천명하는 게 이거였어요. 공직은 장기 세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바꾸는 게 훨씬 더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밑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빨리 바꾸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요게 공식 천명이에요, 이게. 됐지? 내려갈게요. 안 왔지? 아이씨, 내가 졌다 해가지고. 안 왔잖아요, 이번에. 결국 안 왔네 하면서. 갈게요. 그거 보니까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TV에서. 권위주의니까 지가 안 오고 대통령, 국무총리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기 전에 국가 원수고 우리 국무총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행정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국무총리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해버리면 집권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맡겼던 거예요 그냥. 됐지? 근데 그거를 해석을 또 거꾸로 해버리니까 내가 너 무시해서 안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 내가 가버리면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나는 이것만 책임지고 요 일은 얘한테 맡기겠다 준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막 해석하더라고 이 새끼들이 그냥 지 맘대로 해석해 그냥.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 국무총리가 했던 거예요. 그게 대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정을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박근혜 때 누가 들어와? 직접 와요 이렇게. 그 전엔 대통령이 한 번씩밖에 안 왔어. 전두환 그 대중형은 한 번 오고 나머지 국무총리가 하고 남들 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안 오는 그 느낌 자체가 나는 나 욕하니까 안 왔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하고 예, 갈게요. 하다 제일 먼저 오신 대통령은 노태우였어요. 물론 한 번밖에 안 왔어. 나머지 공천이 왔고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괜히 또 모르겠다 이거는. 갈게. 역관주의 뭐라고? 자, 얘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정당 정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돼. 왜? 바뀔 수 있어야 되니까. 정당 정치가 있는데 영원 이 당만 집권해버려.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뭐가 있다? 민주 실천 원리예요. 바뀌고 공직도 바뀌고요.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봐. 이러다가 얘가 문제 있어 없어? 있으니까 누가 등장했다? 실적주의가 등장해요. 근데 실적주의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뭐였어? 이원론 집행만 했어요. 지금 뭐야? 이론론이야. 한마디로 이 공무원들이 뭘 한다?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도 이제 통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강화돼요. 특히 1978년도에 누가 들어온다? 고위 공무원 단위 만들어질 건데 이건 무슨냐면 요 공무원 실적주의야. 요 실적주의 3급 이상 공무원들도 실적주의거든요. 여기에 10% 정도를 누가 임명해버려? 대통령 임명해요. 한마디 누가 왕창 들어왔다? 역관주의가 왕창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 있네. 얘가 누가 들어왔다? 요 위쪽에다가 역관주의가 왕창 들어와 버려요. 왜? 정책 결정을 할 거니까. 코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 써놨습니다. 세습 엘리트가 원래 모습이었고 29년도에 공식 천명되었다가 펜들턴법이 이때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해봤자 몇 %밖에 안 된다? 10% 정도밖에 역관주의였어. 그러다가 점점 강화되었다가 이 정도가 실적 들어올 건데 이때 실적주의가 얼마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물어볼까? 그럼 이 친구 들어왔을 때는 역관주의 한마디로 뭐다? 능률성이 아니라 뭐다? 민주성이에요. 통제하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근데 몇 년마다 바뀌어? 4년마다 바뀌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져요. 또 누가 들어와? 전문가가 아니라 정당의 추종자 정치가가 들어와요. 그럼 전문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마디로 능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성은 좋아지겠지만 답입니다. 자, 발달 배경은 민주정치의 발달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누가 한다고? 4년짜리 정치가가 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만큼 행정이 단순해서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GDP가 100을 했을 때 연방 1%밖에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정도라면 그냥 정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1번, 2번입니다. 민주정치가 발달했고 두 번째가 행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됐지? 일대 워싱턴이 시작이었고 제퍼슨이 강화시켰고 몰로가 뭘 만들어? 법을 만들어. 이거 애원해야 돼. 몰로 임기 4년법.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임기가 몇 년이다? 4년이라는 소리예요. 이 법하고 나중에 누가 나온다? 펜들턴 비교해야 돼. 펜들턴법이 실적주의법이라면 임기 4년법은 역관주의법이에요. 그다음 공식 천명한 대통령이 누구다? 잭슨 아저씨. 일명 잭슨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됐지? 공직 경질제라고 그래. 공직 경질제 또는 공직 순환제라고 그래요. 4년마다 바뀌는 거니까. 자, 내려갑니다. 자, 역관주의 누구에 대한 추종자라고? 정당에 대한 추종자야. 정실주의가 나온다. 이건 정당이 아니라 뭐다? 개인이에요. 자, 영국이 재밌다. 영국의 주적이 누구 같아요? 프랑스야, 프랑스. 러시아하고는 영국이 사촌간이야. 영국 왕하고 러시아 왕은 사촌이었어요. 고모 아들이었으니까. 맨날 붙어 있잖아 지금. 나중에 싸우는데. 자, 영국이 있다면 런던 여기 있다. 아니 주적이 여기 있는데 수도 여기 만드는 게 어딨냐 도대체. 한 이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바로 있어요. 특이한 나라다. 그리고 영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방을 지배하지 않았어. 왕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난 개성만 지배하고 개경만 지배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자치를 줬던 거야. 근데 여기 내 땅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내 땅인데 관료를 파견 안 해요. 못할 것 같아. 여기 유력자한테 나한테 충성하는 조건으로 공직을 줘요. 그리고 못 믿으니까 1년만 주는 거야. 너는 1년간 판사야. 1년 지나 충성했네. 검사에 1년 지나 총독에. 이게 바로 순환분 인사, 문고리 인사야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회전분 인사라고 그래. 충성 조건으로. 그다음 이 사람이 또 누굴 임명해? 관직을 임명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다? 정실주의야. 조건이 뭐다? 왕에 대한 충성 조건으로.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고려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 왕건이 지방에 관료 파견 안 하잖아. 여기 경주라고 하자. 나 충성 조건을 얘한테 다 주는 거 이렇게. 고역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 정실주의라고 그래요. 정실주의. 키워드가 뭐라고? 개인이야. 정당이 아니라 왕 개인에 대한 충성도와 친분 관계. 영국 겁니다. 그래서 엽관주의가 어디 거다? 미국 거라면 얘는 영국 거예요. 됐지?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무너져 안 무너져요? 명의혁명 이후에는 왕이 지명한 게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게 지명해져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도 이거 나오지 않나요? 거기 조선의 그 중앙의 유력한 관료가 지방에 뭔 임명하게 해줬잖아 지금. 넘어갈게. 영국어입니다. 은혜 정실주의는 왕이고요. 정치 정실주의는 누가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갑니다. 자,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몇 년마다 바뀐다? 4년마다 바뀌는데 얘는 왕이 죽지 않은 이상은 안 바뀌어요. 얘는 신분 보장이 강합니다. 종신적이다. 얘는 단기적이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얘는 정당이고 얘는 개인이고요. 서로 비교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다 영국도 점점점 복잡해 안 복잡해? 누가 필요하다? 실적주의 필요해요. 영국이 더 빨라요. 유일하게. 딴 건 전부 다 미국이지만 이 실적주의만큼은 영국이 더 빨라요. 1870년도 들어와요. 56년에 1차 추미론령. 추미론이 뭐냐면 영국의 최고 법원이래요. 1차 추미론이 56년도, 이때 2차 추미론이 70년도. 이때 뭐가 확립돼? 실적주의 확립돼요. 그리고 13년 있다 누가 베껴? 미국이 베껴요. 그렇지? 더 늦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영국이 더 빨랐어요. 실적주의만큼은. 요 정도만. 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영국이 딴 건 전부 다 미국 거지만은 실적주의만큼 영국이 더 빨라요. 13년이.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베껴요. 넘어갈게요. 자, 평가입니다. 뭐가 좋아진다? 민주성이 좋아진다. 특히 책임성이 좋아져. 왜? 내가 정당에 이겨서 들어왔어. 근데 정당이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았어. 그럼 다음 선거에 지겠죠. 지면은 나도 잘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책임성도 좋아지고 난 국민한테 해줘야 돼요. 대응성도 좋아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뭐가 민주성 좋아지고 그 결과 책임성과 대응성이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라고? 4년마다 바뀌니까 안정성이 없어요. 또 보다시 정치가 가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어요. 또 공직 말 되면 선거 자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뭐가 나온다? 부패 문제 나와요. 가겠습니다. 장점 봐볼게요. 자, 동부 엘리트만 했는데 서부에게 개방된 거 맞아 안 맞아? 대다수의 주민들이 찍어준 애 공무원 됐잖아 지금. 일반 대중에 개방되었다. 한마디로 특권화가 타파되었다 그래. 동부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 개방되다 보니까 민주성도 민주 평등이 좀 좋아진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내려니까 자 누가 임명했죠? 정당의 지도자가 임명했어요. 그럼 내가 정책을 만든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들을 거니까 통제하기 쉬워 어려워? 쉽습니다. 한마디로 선출직 공무원이 통제하기가 쉬워졌어요. 그게 2번입니다. 충성도와 공헌도 따라 임명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여권 관료가 지도력이 강화되고 내가 만든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됐지? 똑같습니다. 조심할 게 이거예요. 능률성은 떨어지는데 그런 능률성이 아니라 통제하기 쉬우니까 능률성이 좋아진다는 거야. 얘가 전문가라 능률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임명한 친구야. 그럼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통제하기 쉬워졌어. 그 결과 능률적이라는 거야. 근데 실적주는 안 그래요. 신분이 보장돼요. 나 임기 말이야.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할 게 여기서만 능률성은 이거만 있으면 틀려요. 그게 아니라 통제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좀 더 능률적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붙어야 되거는. 내려갈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봐봐. 세습 엘리트보다는 기회가 넓어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이따 볼 누구나 시험 본 공무원 될 수 있는 실적주의에 비해서는 기회 균등이 작아요. 됐지? 다시. 동부 엘리트만 공무원 했는데 일반 대중이 개방된 거야 지금. 그래봤자 정당에 가입해야 돼요. 자, 일반 대중이 많을까? 정당 가입자가 많을까? 일반 대중 월등히 많지. 정당 가입했어 혹시? 안 했잖아 지금. 그지? 보니까 뭐 국민의힘도 한 15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되잖아 뭐 5천만 중에.
근데 실적주 누구나 시험 보면 되잖아. 그럼 누가 더 기회가 넓어요? 당 실적주 더 넓어요. 1번입니다. 정당의 추정다만 공무원 되다 보니까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실적주에 비해 기회균등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이론적으로 국민에게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지금. 근데 정말 국민한테 반응할까? 정당 대표한테만 반응할까? 이게 정당 사병화돼 버려. 현실적으로는요. 원래는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뽑았다고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 당선 임명하잖아 지금. 그 결과 사병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얘기고요. 또 이런 결과 국민 전체 봉사자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봉사다 보니까 공정성이 떨어져요. 그럼 공정성은 누가 좋을까? 실적주가 좋아요. 중립이다 보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돼버려요. 공정성은 실적주 단어다. 중립성도 마찬가지고요. 내려갈게요. 가장 큰 문제는 2번입니다. 몇 년마다 바뀌어요? 4년마다 바뀌어요. 이 결과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그치? 또 정치가가 들어왔어요. 못 없다? 전문성도 없고 능률성도 없어요. 됐죠?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공무원 된다고? 정치자금 많이 낸 사람이 공무원 돼. 그래서 결국 공직이 상품화됐다고 그래요. 또는 위인설관이라고 그래. 사람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마디 낭비부지 나옵니다. 또 신무부장 안 되다 보니까 정권 말 되면 부패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할 때 그 영화가 있어. 대부란 영화 봐요? 또는 배트맨 본 적 있어요? 뉴욕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선거권이 미국에 1년만 살고 세금만 내면 선거권을 줘요. 쉬웠죠? 인구 없었으니까. 그럼 난 뉴욕에 시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찍어줄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럽에서 왕창 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집을 주고 일자리 준 다음에 1년간 거주하게 만들고 세금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걔가 나한테 찍어줄 수 있어 없어? 그래 내가 뉴욕 시장 된 거야. 그럼 문제 이제 질문이야. 그럼 그 많은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1년간 일자리 주고 뭘 줘야 돼요?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마피아가 준 거야. 그래서 마피아 돈 가지고 당선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마피아한테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위 관료를 전부 다 마피아로 임명해요. 이렇게. 큰일 났지? 그러니까 뉴욕의 모든 관료가 마피아야 지금. 대부 봐봐. 대부가 부르니까 뭐 경찰국장이 와씨 바쁜데 왜 불렀냐고 이거 오고 형님 왜 불렀냐고 오고 가지고 문화국장이 오고 앉았고 막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직은 안 되는 거야. 그때 누가 등장해? 배트맨 등장해서 싹 쓸고 다니잖아 지금. 고담시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여권 집회는 언제 등장한다? 10년대 20년대가 절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으로 들어와봤자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 여권 관료란 말이야 지금. 30년대 가야 끝나 이게. 됐지? 그래서 배트맨 영화 봐봐. 걔 라이벌들은 좀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치? 그걸 쓴 사람이 그냥 후보 국장이라니까. 20세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27살 때 미국의 국장이 돼. FBI 국장이 돼요. 대단하죠? 죽을 때까지 해요 그 사람이. 시험에 나오잖아 지금. 관료 직격강 해가지고. 그 능력이 대단하죠. 거기 맨날 보시면 배트맨 하고 있고 옆에 마이크 하는 젊은 아저씨 있잖아. 국장 아저씨 있잖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걔가 진짜 나중에 이제 악당이 되겠지 이제. 자, 역관주입니다. 자, 누가 공무원 된다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집권당입니다. 맞는 말 2번입니다. 틀렸죠. 혈연, 학연, 지연은 정실주예요. 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야. 그다음에 어쨌든 정당 정치 발달해야 되고 민주화 기여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고? 정치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없어요. 능률성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다면은. 그래서 행자가 그래서 원칙은 뭔데? 수식어 붙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려갈게요. 자, 이걸 바꾼 법이 어떤 법이다? 일명 펜들턴법이야. 펜들턴법, 1883년도법, 미국의 실축주법입니다. 2번입니다. 틀렸네요. 안정성, 계속성 아닙니다. 틀렸고 2번 가니까 공정성 누구 단어다? 실적주. 국민 전체 봉사자는 공정성인데 실적주예요. 세 번째, 이게 맞네요. 어쨌든 정당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기려면 국민이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대응성은 원칙적으로 좋아져요. 내려가니까 유능한 인재 득용이다. 이것도 실적주를 봐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정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치가도 유능한 인재가 있잖아요. 시험 보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유능한 인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다. 시험 봐야 돼요. 3번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네. 민주교체 가능하다. 맞는 말. 내려가니까 엽관주 요소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정무직하고 별정직 엽관주 요소예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고위공무원단도 엽관주 요소예요. 그렇지, 내려갑니다. 안정성과 중립성은 떨어집니다. 4년마다 바뀌니까. 틀렸고요. 개방형 맞아요. 이런 폐쇄형이 뭐라고? 밑에 들어서 올라가는 거야. 자, 물어볼까? 이 장관 자리에 비었어? 올라가나요? 데리고 들어와요.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데리고 들어올 있단 말이야. 얘는 여건이 기본적으로 뭐다?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4번입니다. 단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네. 안정성 저해 맞아요. 4년마다 바뀌니까. 중립 저해 맞아요. 왜? 특정 정당에 대한 추동자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성 떨어져야 정치가들이니까. 그다음 틀렸죠? 통제는 강화돼요. 통제 강화됩니다. 5번입니다. 당파성이나 정치 요인 맞아요. 맞고, 개인 틀렸습니다. 개인의 능력, 자격, 맞구나. 미안해. 왜니까 맞다. 개인 능력, 자격, 업적, 실적이니까 이거 왜 요소다 보니까 정실주의 유사해요. 차이는 정실주의는 개인에 대한 충성도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아요. 세 번째, 4년 바뀌니까 일관성, 계속성, 안전조회 맞습니다. 경질되니까 참여기회 커진 거 맞아요. 다 바뀌니까 지금. 4번 틀렸나 보네. 있습니다. 정무직하고 별정직. 그렇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비서들은 전부 정치 공무원들이에요. 물론 별정직은 다 정치는 아니에요. 일부 전문성도 있는데 실적주의입니다. 자, 얘가 이제 가장 기본 요소예요. 자, 얘는 조심할 게 있다. 들어와가지고 능력치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시험 봐가지고 능력치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소리예요. 실적주의. 가겠습니다. 얘는 키워드가 뭐다?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다, 자격이다, 업적이다. 그래서 얘는 일단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됐지? 그 다음에 시험 봐 들어왔죠?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다, 과학주의다. 됐지? 갈게요.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얘를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야? 시험 보겠다는 거야.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엽관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이건 이해됐죠? 됐어? 자, 그럼 시험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 보면 능력자가 들어올까? 아니면 얘가 시험 1등 했어. 공무원 1등 할까? 앞으로 일을 잘할까? 그런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 무능력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 장치예요. 한마디로 얘가 무능력자들이야. 지금 왜? 능력 없으니까. 얘가 못 오게 막는 게 얘의 원칙.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다? 무능력자 배제야. 이게 초기 실적주의예요. 초기야. 초기에는 소극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혹시 과학적 관리법 기억나? 얘 뭐지? 일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능력 데리고 들어오고 교육훈련 시켜 안 시켜? 얘가 들어오면서 이게 1911년도거든. 이게 뭐로 바뀐다?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능력자 반엽관주의에서 뭐로 바뀐다? 요일을 제일 잘할 능력자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됐죠? 요게. 그래서 다 밑에 있습니다. 원래 소극이었어요. 소극이 뭐라고? 앞으로 일 잘할 사람이 아니라 여태까지 못할 사람 막는 게 목적이에요. 무능력자 배제가 목적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로 바뀐다? 적극으로 바뀌어요. 적극으로. 자, 그래서 초기에는 1883년도 이 팬더법 이때 초기 이때는 소극이었다. 그러다가 얘가 들어오면서 뭐로 바뀌는데 점점점 적극으로 바뀌어요.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지금. 됐지? 이거 넘어갈게요. 자, 실적주의야.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상대 평등주의다 있고 얘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나와요.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디 거다? 엽관주 단어가 아니라 실적주 단어야. 여기까지. 자, 내려가니까 속은 뭐다? 무능력 배제예요. 자, 여러분. 요거 애원해야 돼. 이 실적주 요건들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시험 봐야 돼요.
특히 반역관주의다 보니까 중립을 지켜야 돼요. 됐죠? 근데 중립을 지키기 위해 필수 요소가 뭐다? 신분이 보장돼야 돼.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 중립이 안 돼요. 세 가지다. 시험 봐야 되고 뭐가 있다?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그래야 뭐가 돼? 중립을 지켜. 또 미국이 있잖아. 처음으로 대량 공무원 뽑았어요. 봐. 갑자기 직원이 엄청나게 필요해. 그럼 누가 만들어진다고? 인사부가 만들어져요. 인사기관 만들어져. 근데 이 인사기관이 대통령 밑에 있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자 이게 대통령이야. 요 밑에 장관들이 있어요. 요 밑에 공무원들이 뭐다? 지역 공무원들이야. 이 사람을 요 밑에 둬버리면 옆관이 개입해요. 개입하니까 띄어가지고 분리시켜 놔버려. 한마디로 독립돼 있어. 독립돼 있고 요 모든 행정기관 인사권을 얘가 다 해버려요. 한마디로 집권화돼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요? 독립적이고 집권적인 중앙 인사기관이 만들어져요. 네 가지 요소다. 자, 첫 번째 뭐다? 시험제도 있어야 돼. 두 번째 뭐 있어야 돼? 중립이 돼야 돼. 이걸 위해 뭐가 필요하다? 신분이 보장돼야 돼. 됐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인사관리기관이 필요해요. 요 인사기관, 관리기관이 행정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고 요 부처의 모든 인사권을 얘가 다 하기 때문에 집권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독립적이고 집권적인 누가 만들어진다? 인사기관이 만들어져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신라 그 할 때 그 나중에 왕권 강화하려고 누가 만들어? 위화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걔가 인사기관이잖아. 근데 위화부가 급이 낮았죠. 왜 호족기관이 아니라 그냥 시험 보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그러다가 고려 때 가면 이부가 올라와 안 올라와? 이병호잖아 지금. 조선 가면 이호가 더 올라오죠. 세급 병보다는. 그렇지. 그거 막 애우지 않나? 신라 때 부서 만들어지는 거.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병부겠지. 그 다음에 호부야. 창문과 걔네들은. 신라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부가 맨 마지막에 뭐 이상한 문화부 같은 거 만들어져요. 맨 마지막이야. 그거 막 순서대로 외웠던 기억이 막 났는데 뭐가 만들어질 것인가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원아이대 시험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중립이 돼야 되고 독립된 중앙 인사기관 이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지? 그 기관이 요 모든 부서 인사권을 얘가 다 하다 보니까 인사권이 뭐다? 집권화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원래 모습이야. 원래 모습. 그러다가 배제야. 유능한 사람 데리고 들어와야 돼, 안 데리고 들어와야 돼? 데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봐. 얘가 시작이었지만 점점 들어와요.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로는 누가 들어온다? 정치 요소가 들어와요. 밑으로는 누가 들어온다? 인간 요소나 집단 요소가 점점 가미돼요. 집단 요소가 위로는 정치 요소가 아래로는 물론 얘가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지만은 점점 인간 요소하고 집단 요소 가미되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능력 발전이라든지 역관주가 가미돼요. 요게 바로 밑에 적극적인. 그럼 얘가 강화됐다는 건 누가 약화된다는 거야? 얘가 약화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애우지 말고 얘를 애우면 돼요. 소국은 요거만 강조했던 거고 얘가 들어온다는 건 이거 말고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얘가 신분보장 약화되고 중립도 완화되고 그렇지. 시험 말고 다른 게 막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입니다. 갑자기 미국이 뭐가 되었다?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돼. 행정이 복잡해졌어. 그럼 전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도시화 문제를 누가 해결을 못해요? 4년짜리 여권 관련 해결을 못해요. 항상 문제가 있고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어야 돼. 이제 현상이 바뀌었고 기존 제도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엽관주의 시작 제일 강화되었을 때 언제라고? 1860년 그때 대통령이 누구다? 링컨입니다. 공화당이야. 계속 공화당이 집권을 해요. 1880년 대통령도 가필드예요. 공화당이었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머신 폴리틱에서 보수 정치야. 내가 가필드인데 내 계파를 가지고 내 대통령이 못 돼요. 모자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계파한테 도움을 청한 거야. 조건이 뭘까? 네가 날 밀어주면은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해서 나를 밀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요.
근데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좋은 자리 안 주고 이상한 자리죠. 열받지? 나를 쏴 죽여요. 드디어 역관한테 대통령이 암살돼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미군 대선과 대선 사이에 누가 있다? 중간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걔는 6년짜리다 보니 2년 만에 바뀌거든요, 지금. 또 82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말 오랜만에 공화당을 이겨버려요. 그 다음에 84년도가 뭐야? 대선이야. 그럼 정권이 바뀌게 생겼어, 지금. 20년간 우리 애들이 공직을 차지했었는데 드디어 바뀌게 생겼네. 큰일 났지. 그래서 요 사이에 뭐야? 딱 만들어서 실적제한 법 만들어버려. 공무원 직업 보호하려고 지금. 한마디로 정말 정치로 만드는 거예요. 됐지? 이게 바로 뭐다? 밑에 있는 어디였어? 가필드가 죽고 82년도에 선거에 지고 84년도에 바뀌고 갔지? 그러니까 83년 잽싸게 만들어버려. 이게 뭐다? 펜들법이에요. 펜들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펜들법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펜들더는 공화당일까 민주당일까? 에이, 민주당이 이겼는데 펜들법 안 되겠지. 공화당이겠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잖아, 이거. 여기에 근거 제시했던 게 누구다? 윌슨의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이야. 한마디로 뭐다? 결정은 정치로 하고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는 논리였죠. 근데 이거 너무 비약하잖아. 그래, 중요한 학자 밑에 있습니다. 누가 나온다? 모셔가 나와요. 자, 봐. 이거야. 미국은 누가 만들었다? 청교도 애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청교도 논리에 실적주의가 부합하는 걸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논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해. 우리 과거제 누가 도입했지? 광종이 도입했어. 그럼 광종이 도입했을 때 과거제가 맞다는 논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똑같아요. 갑자기 미국이 역관주의 하다가 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맞다는 논리가 있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거야. 자, 여러분, 실적주의 뭐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업적에 들어가는 거야. 청교도 논리가 뭘까요? 네가 천당 갈 지옥 갈지는 정해진 예정설이에요. 근면 성실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천당 갈 사람이야. 자, 봐. 그러면 그 자기의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아, 능력자가 들어온 거잖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다음 개인주의야. 누구나 시험 보니까 평등주의고, 그 당시 답이 있는 세계였어요. 과학주의야. 그리고 여건이 피해다 보니까 분리주의예요. 애우지 말고. 청교 논리에 맞고, 개인주의, 개인 능력 개인주의 맞고, 누구나 시험 볼 거니까 평등주의도 맞고, 그 다음에 답이 존재합니다. 과학주의고, 여건이 피해다 보니 분리한 거야, 이렇게. 어때? 미국의 지금 문제나 이념과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게 모셔가 제시해요. 그렇지? 근데 개인주의야. 자, 질문. 개인주의 반대말이 뭘까? 집단주의야. 집단주의 들어오면 무조건 인 깨져요. 특히 누가 깨진다? 대표 관리 들어왔다 깨져요. 됐지? 그다음 노조 들어온다 깨져. 왜? 노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협상에 들어가요. 됐지? 밑에 있습니다. 그런 집단 요소들. 자, 전문 직업주의는 아까 봤던 이 직업공무원 같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제일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짬볕도 올라가야 돼. 그럼 개인주의 깨지 안 깨져? 그래서 밑에 전문 직업주의라든지 지역공무원 제도라든지 어디 있어? 노동조합에 전부 다 뭐야? 집단 요소들이야.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가 깨진다? 개인주의 요소가 깨져요.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실적주의 포인트가 뭐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업적이에요. 됐지? 요게 미국의 청교도라든지 여기에 맞다는 건데 특히 얘가 들어왔을 때는 이 개인주의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노조라든지 지역공무원 이건 짬밥대로 올라갑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맨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져? 미국의 펜들법. 아까 봤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뭐가 있다? 시험제도, 신문보장, 중립,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요 네 가지에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15제도. 15제도와 그 다음에 군인 가산점이 있어요. 군인 가산점. 요게 이제 요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민간과 교류가 있을 텐데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지? 6가지만 외워둬요. 네 가지는 필수야. 시험, 신문보장, 중립, 중앙인사기관. 필수에다가 15제도하고 그 다음에 군인 가산점. 요 6가지만 내려갈게요. 이게 몇 년도라고? 83년도 법이야. 가장 강화된 법이 밑에 49년도 해치법이에요. 중립이 강화된 거야. 연방 공무원 지방까지 전부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워놔야 돼. 자, 질문. 아까 역관주의법이 뭐였죠?
임기 4년법. 실적주법보다 펜들던과 해치법이야.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잘 나오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특징입니다. 시험 보니까 개인의 능력과 자격과 업적에 따라 시험제도 있었고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다?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진다?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관. 이걸 조심해야 돼. 얘가 뭘 한다? 관리하고 권익보호를 해요. 독립적이다, 집권적이다. 왜 집권적이라고? 모든 부처 인사권을 전부 다 누가 가졌으니까? 얘 가졌으니까. 됐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있어. 여러분이 승진할 때마다 5급에서 뭐가 돼? 4급이 되죠. 그럼 인력처 심사받아야 돼요. 어떤 부서든. 3급 되더라도 인력 심사받아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인력처가 심사했던 거야.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재량들 하다 보니까 고위공무원도 올라갈 때만 심사 한번 받는 거고 그 다음엔 내부에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애원 아이디 이거는. 자, 첫 번째 누가 들어왔다고? 전문가가 들어왔어. 그 결과 전문성이 좋아지고 능률성도 좋아져요. 신분이 보장되니까 모두 좋아져. 안정성도 좋아져요. 이해됐죠? 근데 봐봐. 자, 전문가가 들어왔어. 근데 신분이 보장되네. 그 다음에 노력할까 대충 할까? 대충 하니까 오히려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이건 수식어 붙어야 돼요. 됐지? 다시 할게. 안 말없다. 전문가 들어왔단 말이야. 뭐가 좋아진다? 능률성이 좋아져요. 근데 묻혀볼게. 신분이 보장되고 무사한 일해져. 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문장이 좀 길어져야 돼요. 그치? 행정학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원칙은 이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야. 얘는 가수야. 노래 잘해. 근데 맨날 술 먹고 안 했어. 노래 지금 못하고 있어. 맞는 말이잖아 지금. 근데 그 말 없어. 가수 노래 못한다. 그럼 이건 이 지문은 틀렸어요. 뭐가 붙으니까 노래가 못한 거야 지금. 내려갈게. 또 엽관주는요. 정당의 추종자만 보면 공무원 돼요. 얘는 아니야. 누구나 시험 보면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가 좋아진다? 기획운동이 좋아진 거고 또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 봉사자다 보니까 공정성과 중립성도 좋아져요. 장점입니다. 됐지? 그다음에 누가 만들어진다? 인사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사 업무만 전담해요.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사기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됐지? 자, 내려가겠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능력자예요. 근데 뭘 해야 돼? 시험이라는 절차 통과해야 돼, 안 해야 돼? 형식주의야. 됐지? 이 사람이 엄청난 컴퓨터 해커예요. 근데 공무원이 못 돼요. 왜? 국어, 영어에 막혀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겠지? 1번입니다. 그래서 형식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모습도 능력이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 막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1번처럼 형식화 경향이 있고요. 처음의 모습은 무능력자 배제가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유능한 인재 유치의 소극적, 이건 초기 실적주의 문제점이었어. 이게 바뀝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려갑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게 문제야. 안정성을 얻었지만 통제가 안 돼요. 또 무사한 일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봐. 모든 인사 누가 다 한다? 요 독립된 인사기관이 다 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여러분. 인사권자가 누구야? 인사권자가 요 인사기관이 아니,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인사권자예요. 근데 인사권자가 인사라는 게 아니라 독립된 기관 인사래요. 이번에 뭐가 문제일까? 통제가 안 돼요. 정책은 대통령 장관이 만드는데 인사는 독립된 기관이 따로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럼 뭐가 안 돼? 인사하고 정치 연결이 안 돼요. 됐지? 이러니까 이 부처 맞는 인사도 안 되고요. 인사권자가 공무원 통제할 수도 없어요. 다시 할게. 내가 사장이야. 내 직원들이야. 근데 내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도 안 돼. 다 제가 다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통제할 건데 이거? 내 말 들을 거 안 들을 거? 안 들어요. 정치가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은 제가 뽑아준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또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제가 다 뽑아줘요. 부서별로 특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밑에 4번 때문에 3번 때문에 중앙인사기관이 다 하다 보니까 부처별 인사행정도 안 되고요. 또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요 중앙 인사기관 인사권자가 아니라니까 지금 생각해봐. 내가 왕인데 전부 다 예부와 이부가 뽑아주들 해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도대체? 예부, 이부가 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돼 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요 인사권자가 인사 관리가 안 돼요. 요게 문제입니다 지금. 됐지?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요 역관주 폐가 심하니까 띄어냈던 거예요 지금. 그렇지? 심하니까. 아 생각해봐요. 그 조선에 왕이 있는데 인사기관이 왕과 독립돼 있는 다른 기관이야. 그럼 걔가 사람 뽑아서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관리가 안 되겠지 지금. 내가 할게. 그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시험 봐야 되죠. 특히 미국이야. 소수 인종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시험 보는 건 좋은데 그래봤자 백인 못 이기잖아 지금. 그럼 이건 오히려 형식이지 지금.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 약자가 못 들어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번에 여러분 그 수시 없앤 다음에 정시로 한다고 하더라고.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 이게 또 수시가 되면 정시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돈만 내가 잘해요.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수시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어가잖아 지금. 아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참 큰일 났어 이게. 수시하니까 특이하더라. 돈 많은 애들이 농촌가 살더라고요. 농촌 전형 들어가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돈 많은데 꼭 그렇게밖에 안 돼? 그냥 공부하면 안 돼? 농촌 전형 농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뺏어가고 앉았어 이 새끼들 그냥. 어이가 없어 그냥 하면서 내가 잔머리만 들어가지고 제길. 지네끼리 또 경시대 만들어 들어가 앉았고. 나 중학교 영어 논문도 그랬는데 중학교 의학 논문 쓰는 거 보면 놀랬어요 내가. 난 중학교 때 뭐랬지? 혹시 그 능력자 다르나 봐요. 우리 다 병신들이야 그냥. 우리 중학교 때 의학 논문 안 썼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협동 논문 못 쓰잖아. 만나지를 못하는데 뭘 써.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때마다 가슴이 좀 그렇죠. 맨날 능력자로 하면서 그게 편법밖에 안 되나 이렇게? 다이다이 쳐 그냥 정시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또 돈이 좌우해요. 문제입니다. 우리 때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는데 과외비가 한 달에 3천이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나온 적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이야. 과외비가 3천 나가려면 지금은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2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럼 3천만 원이 과외는 뭐 하는 거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는 거 도대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다 알려줄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면은. 나처럼 이렇게 했다는 잘립니다 바로. 공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잘려 그냥.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난 답만 알려줘 이거 될 것 같아 그냥. 그래도 그분 총장 하셨어요. 그치? 참 개판 5분 전이었어 그냥.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시된 분명히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요 얘기야 지금. 시험 봐 들어간 건 좋은데 기회가 안 된 친구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해봐. 아버지 엄마 맞벌이하고 애들 맨날 혼자 있단 말이야. 뭘 공부하는데 애가 뭘 안다고. 그때부터 성숙해갖고 난 인생이 공부다 이래 몇이나 있겠냐. 맨날 닌텐도 게임하겠지. 핸드폰에 게임할 거고. 에이,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누구냐 누구냐 이회창 시대 이해찬 그 아저씨가 수능에서 했잖아 지금. 근데 그때 보고 또 좀 그랬어. 그때 내신 막 들어가다 보니 내신 보니까 개판이더라고. 영어 문제가 한 페이지야 이렇게. 다 맞아. 다 맞는 이유가 간단해. 그냥 요 책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투 쓰고 답이고 이러더라고. 그 누가 틀려?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우리 애가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된다는 거야. 보고 안 되겠네. 이거는 뭐 아무도 몰라도 맞추겠는데 뭘 그래. 책 그대로 든데. 이게 또 문제였습니다. 그때 가니까 여기는 또 비평준하고 평준화인데 여기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여기는 이미 내신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또 이게 문제더라고. 우리나라 애들 머리 좋다 보니까 어떤 제도 나오더라도 편법 이용하시더라고요. 참 머리 좋은 것 같아 그냥. 그게 또 우리 강사들이 막 만들지 그렇게 일부러 해가지고. 수능에서 이따위로 강의했다가 난 잘릴 겁니다 아마. 왜? 열심히 네가 풀어봐라 정도를 그러거라 이러니까 바로 잘릴 것 같아 그냥. 그게 아니고 요게 나올 것 요것만 외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나는 못 맞추겠어 그거를. 자 단점입니다. 요 얘기예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얘 때문에 누가 들어와? 대표 관료제가 들어와요. 얘 때문에 이번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여부관제가 들어와요.
역관주의 이런 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는 1번 틀렸죠. 중립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중립을 강화시켜요. 1번 틀렸습니다. 전문성은 좋아져요. 아무 말 없다면. 물론 이게 있어. 신분이 보장돼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은 그냥 전문성은 좋아져요. 왜? 시험 받으러 왔으니까. 틀렸고요. 답은 3번이네.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이니까. 답이 3번입니다. 4번 가니까 빈번하게 바뀌니까 안 틀렸어. 이건 역관주의야. 얘는 신분이 보장돼요. 틀렸고, 그다음에 직업공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물론 실적주의라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되었을 때 기본 됩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가지 언어이대. 첫 번째가 시험 기회, 두 번째가 신분 보장, 중립, 독립된 중앙인사기관. 언어이대입니다. 답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네. 인적 구성 다양한 대표 관료자. 어쨌든 얘가 나왔을 때는 앞엔 누구다? 역관주의. 뒤엔 누구다? 대표 관료제야. 3번입니다. 중립성 포함 맞아요. 미국은 83년도에 맞고. 세 번째 틀렸죠. 탄력이 맞네. 틀렸구나.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 시험 봐야 돼요. 밖에서 막 데리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험 거쳐야 되니까. 봐봐 여러분. 역관주의라면 여기 국장 자리가 비었어. 그냥 데리고 들어오면 돼.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안 돼요. 시험 봐야 되고 밑에서만 올라가요.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이거 틀렸고요.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한 능력과 자격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장점이 아닌 것은 대응성 떨어져요. 대응성 역관주의야. 신분 보장되니까 무사 아니래요. 정치 통제 안 돼요. 대응성은 다른 말로 정치 통제야. 통제 누가 좋아진다? 역관주의가 좋아져요. 틀렸고요. 신분 기회균등 맞습니다. 신분 보장되고 전문성 맞아요. 왜? 어차피 능력자 들어왔잖아 지금. 맨 마지막에 자질 좋아지는 거 맞아요. 뭔 틀렸다? 1번 틀렸습니다. 대응성은 떨어져요. 5번입니다. 자, 틀렸죠 1번. 모든 중앙인사기관이 모든 인사권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인사권이 집권화돼요. 요걸 조심해야 돼. 그치? 답은 1번입니다. 약자가 잘 못 들어와요. 왜? 시험 자체가 형식적이니까. 맞는 말이고 펜들더법 맞습니다. 연방정부. 그다음에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 중앙인사기관이 뭘 하냐면 첫 번째 뭐 한다? 관리권을 해요. 사람 뽑고 시험 봐요. 두 번째, 요 정치가가 얘를 통제할 때 역관주의야. 이 통제로부터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뭐가 된다? 권익을 보호해. 두 가지가 난다. 관리권하고 권익 보호 기능을 누가 다 한다? 중앙인사기관이에요. 그 결과 4번입니다. 이 역관 관료가 자의적으로 실적을 통제했을 때 보호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권리구제권, 일명 준사법권, 소청심사 같은 것들 누가 한다? 중앙인사기관이에요. 6번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다, 적성이다, 기술이다 맞는 말이고 지도력은 약화되는 거 맞아. 통제가 안 되니까. 그 결과 뭐가 떨어진다? 대응성이 떨어져요. 맞는 말이고 실적 틀렸죠. 대응성 떨어진다니까. 대응성은 누구 거다? 역관주의나 대표 관료제야. 틀렸고 답이 3번입니다. 기회균등 맞아. 역관주의에 비해서. 옳은 거 찾는 거 미안해. 옳은 것은 2번이겠네. 1번은 잘못 읽었네. 이건 실적주의인데 이거. 이건 1번 틀렸죠. 개인 능력, 자격, 적성은 실적주의예요. 역관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야.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틀렸구나. 역관주의가 실적주의네. 문제 잘 물었어요. 역관주의 좋아. 이거 강화돼요. 틀렸고. 세 번째 틀렸습니다. 네 번째 맞았네. 주어를 난 실적으로 놓고 풀었으니까 다 틀렸구만 그냥. 그치? 네 번째 맞습니다. 7번입니다. 역관주의는 민주정치 맞아요. 민주정치와 정당정치니까 맞는 말이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가 돼야 돼요. 직위분리제 아닙니다. 틀렸고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역관주의는 이게 정답이네.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 확보. 이건 맞았고요. 틀린 거 찾는 건 2번 틀렸어. 그러면 세 번째 정실주의는 뭐다? 키워드가 개인이야.
개인에 대한 충성도나 신임 관계 맞고 대표 관리제는 능률성은 저하신 거 적절한 거 답은 몇 번이고 2번 틀렸습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대표 관리제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 인사기관 할 건데 얘 조심해야 돼. 얘가 나왔을 때 누구 떠올려라? 얘는 기본적으로 실적주예요. 됐지?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아무 말 없다. 무조건 뭐다? 독립적이고 합의적이고 집권적이야. 이게 원래 모습이야. 독립, 합의, 집권이야. 얘가 뭘 했다? 관리권도 했고 플러스 권익, 보호도 해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봐. 요 장관 대통령이 인사권자야. 여기 인사권자야. 인사권자인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 공무원들을 독립된 얘가 관리해버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인사권자가 관리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정책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통제를 못해요. 문제가 돼야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엽관지로부터 얘를 보호하려고. 근데 1932년 가면 엽관지 끝나요. 자, 근데 엽관 폐해 끝났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관리권을 다시 얘한테 돌려줘요. 몇 년도에? 1978년가에 돌려줘요. 이 권익보호만 띄워놓은 거예요 지금. 둘로 갈라집니다. 원래는 독립된 인사기관이었는데 돌려주다 보니까 뭐가 돼? 비독립이야. 비독립 단독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뭐 인사관리처야. 그다음에 이 권익보호는 띄어나요. 이거 누가 만들어? 실적제도 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무슨 뭐다? 독립 합의제 집권이었어요. 그다음 몇 년도에 78년도에 비독립 단독제하고 독립 합의제로 갈라져요. 비독립 단독제보다 인사관리권이야. 관리권. 관리처가 만들어지고 권익보호는 띄어나요. 이게 미국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보호위원회도 일로 들어와서 뭐가 돼? 소청심사위원회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전 비독립이에요. 독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가 많이 헷갈려요. 됐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얘가 집권적이거든. 그럼 집권이라는 의미가 뭘까? 요 조직이 집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부처 인사권을 얘가 다 하다 보니까 집권적이라는 소리예요. 됐지? 근데 지금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인사권이 다시 장관들한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뭐다? 인사권이 분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이 뭐다? 인사권이 집권화돼 있고 독립돼 있었는데 지금은 비독립이고 분권화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